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덥다라는 말 연발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뜨거운 햇볕에 덥고 습한 바람이 온종일 불면서 제주 북부 지역에는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날씨일지 궁금하실 텐데 모레쯤 남부지방에 머무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 한풀 꺾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위를 식히려 피서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듭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즐깁니다. 온종일 불어대는 덥고 강한 바람에 모자가 날아갈까 두 손으로 꼭 붙잡습니다. 날씨 덥긴 한데 저 바닷가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바람도 좀 부는데. 거리의 흥인들은 차가운 음료수로 더위를 달랩니다. 강한 햇볕에 습한 바람까지 더해져 불쾌지수가 치솟습니다. 원래도 더운데 마스크 쓰니까 더 덥고 바람도 후덥지근해서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뜨거운 남풍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낮 최고 기온이 33.9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제주공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0k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 3주나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열대야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영향으로 바람이 한라산을 넘으며 기온을 더욱 상승시켜 제주도 북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기상청은 모레부터 남부지방에 머무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해 제주 전 지역에 비를 뿌리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6월이 제주 지역의 역대 6월 중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의 평균 기온은 22.8도로 평년보다 1.1도 높았고 특히 제주시의 경우 평균 기온 23.4도를 기록하며 192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장맛비도 1982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제주시 연동의 재원아파트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그대로 두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978년 신제주 개발과 함께 지어진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재원아파트.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지 안을 관통하는 도로를 없애겠다는 폐도 논란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해 말 새롭게 구성된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높이 15층의 705세대로 기존 계획보다는 40세대가 줄어들지만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누수와 균열,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폐도를 한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생존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그러면은 폐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재건축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계획에 큰 문제가 없다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시군장 선정 등을 거쳐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준공된 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1980년대에 준공된 2도 주공 1단지와 2, 3단지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원아파트가 재건축되면 1990년대 이전에 들어선 제주시 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29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4명은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었는데 서귀포시 명동로 해바라기 주점과 관련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일과 2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해바라기 가요주점에서 근무했다며 해당 시간대 방문객들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가진 70대로 지난달 30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닷새 만인 어제 오전 의식을 잃어 서귀포 의료원에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것과 관련해 도내 의료기관 147군데를 점검해 접종 인력이 면허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늦은 밤에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인적이 드문 시간 공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화장실에 숨어 있던 검은 옷의 한 남성이 당황한 듯 걸어 나옵니다. 뭐 하는 거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들이 눈치를 채고 붙잡으려 하자 줄행랑을 칩니다. 지난달 11일 제법 사람이 많은 저녁 8시쯤 발생한 사건이지만 경찰은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남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는 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0시 30분쯤 20대 남성 한 명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여성 관광객을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이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검거됐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경찰서 112 상황실로 연결되는 안심벨도 설치돼 있었지만 급작스런 상황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들어가는데 불을 꺼더래.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놓쳤대요. 놓쳐가지고 입을 들어가는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철 야간 해수욕장에서 음주행위가 빈번한 데다 읍면 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주변에 CCTV 설치도 미미해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승객 104명을 태우고 제주로 오던 항공기 유리창의 금이가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아시아나 여객기 기장석 유리창의 금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오후 5시쯤 제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이며 사고 조사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 중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 소속 사무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징계위원회는 5급 사무관 A씨가 다른 지역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이던 지난해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과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병원 A 교수가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대학교 병원 A 교수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 및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A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로 확정됐습니다. 읍면 지역 소규모 중학교에서 순회교사 운영 비율이 높아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조 중등 현장 교사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원읍 위미중학교 교사 12명 가운데 9명이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등 순회교사 비율이 50%를 넘는 중학교가 7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교과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진학 지도 등 학생 관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 교사 등의 추가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등교 시간 등을 조정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과 과대학교 학부모들이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등교하면 감염 우려가 높다며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등교와 급식 그리고 수업을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학교 내 발열 검사 장비와 방역 인력을 확충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방역 매뉴얼도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12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영국발 알파 변이 감염자였고 2명은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제주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116명으로 역학적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지난 2월 이후 확진자의 33.8%인 258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FC 선수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 4일 훈련에 참여했던 선수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선수단과 구단 직원 등 10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약 추가 확진자가 나오거나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많을 경우 오는 20일로 예정된 서울과의 후반기 첫 경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달에도 팀 스태프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 중인 서귀포시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서 유해 해양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처음 추진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유해 생물로 인해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과 해송 등이 폐사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 연안과 범섬, 문섬 일대에서 유해 해양생물을 제거하고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귀포 앞바다와 범섬, 문섬 일대 47헥타르 규모로 담홍, 말미잘 등 유해 생물을 제거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도 병행합니다. 제주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 제주도 농업인회관에서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엽니다.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민기 제주대 교수의 기조 발제 후 지정 토론과 도민 질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제주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도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첫 수어 통역사인 제주도 고영산 주무관이 국세청 최초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제작에 참여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고영산 주무관은 지난 3월 임용된 뒤 제주도의 국내외 행사와 브리핑에 참여해 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